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시 민간인탁기관 노동실태조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노동권익센터의 노영희 팀장 김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나름대로 뜻깊은 토론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 최초가 아닌 전국 최초로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민간인탁기관 연구실태조사의 재선정을 마치고 드디어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자리에 토론회로 결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높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실이 많이 덥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진행해 주시게 됐으면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적 이유로 국민 의뢰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토론회의 주체인 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토론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시의회 회의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세상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노동변경 부산을 하기 위한 가장 선두에 계신 윤영석 의원님 상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토론에 같이 함께 해주신 많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센터가 작년 9월에 문을 열고 오늘 2월달부터 민간인탁기관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7개월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 연구에 같이 해주신 정책팀, 김경 정책팀장을 비롯한 정책팀원들에게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민간인탁기관이라는 것을 정부와 정부의 이제 행정사무소 민간의 일정 부분 나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민관 협치의 의미로 민간인탁기관이 이제 수사업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이 민간인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지 그리고 운영 실태는 어떤지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이 이제 저희들 노동권익센터가 생기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바탕으로 민간인탁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조금 긴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인탁기관 노동실태조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들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오늘 이 자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것이 정책으로 담아갈 수 있도록 부산노동권익센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장 신상희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신상희 의장입니다. 어제 TV에서 코로나19를 견디다 못해서 원룸 보증금을 빼가지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주고 생을 마쳤던 그런 사연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부산은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코로나의 끝에는 노동자의 위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사회에 큰 일이 생기면 그 일의 영향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노동자들이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사회의 힘든 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특히 돌봄교사라든가 택배 배달원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자, 특히 민간 위탁기관의 그 노동자들의 삶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노동 조건과 또 노동 조건의 어떤 처우 개선 및 방향을 살펴보는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발표 토론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함께하신 영미숙 우리 참여연대 처장님을 비롯한 노동 사회단체 대표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노동 문제에 각별한 관심으로 진력하고 있는 우리 노기섭 의원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와 지난 뒤에는 확연히 우리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고정적이고 관념적으로 가져왔던 행태들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바로 노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토론회를 통해서 특히 민간 위탁 종사자들의 노조권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힘든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그 실태를 잘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노동 조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의 노동자의 위기라는 말씀에 동감드리며 오늘 참석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지금부터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야 하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가실 자장님을 소개해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에는 누구보다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 실태에 관심이 많으시고 내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자유 발언으로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 현실에 대해 얘기를 해주신다고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 노기섭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석병수 센터장님 그리고 신상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은희 실장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노동권익센터에 우리 민간 위탁기관 노동실태 조사를 좀 빨리 좀 조사해 주길 좀 촉구도 했고, 제가 지난번에 중간보고에도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중간보고의 결과를 보고 상당히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공론화해야겠다 하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일 5분 자유 발언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MBC에서도 인터뷰도 했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 공론화 되고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 자리에 오늘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참석했으면 안 하셨는데 좀 아쉬움이 하셨어요? 하셨다 합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나리오 보니까 우리 센터 용사들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실태 조사하시느라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사가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도 알기로도 전국 최초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발표자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동권익센터의 김미경 정책팀장님이십니다. 번째로는 노동권익센터 정영주 사무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노동거래센터의 김희경 정책팀장님이십니다. 전효주, 죄송합니다. 전효주 정치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 김희경 정치팀장님 마무리 발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 아시죠? 토론에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순서는 1장, 2장을 제가 발표하고 3장, 4장을 국장님이, 5장을 전윤실장님이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대단히 좀 많이 있어서 이제 빠르게 진행하게 될 거고 저는 앞에 부분에서 빨리 정리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인탁 조사의 연구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산시에 민간인탁과 관련한 여러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고용승계 문제로 전원이 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이후에 그보다 더 지난해보다 더 낮은 그 호봉을 책정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런 식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고용승계가 질이 저하되는 이런 형태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뉴스는 이제 그 복지관에서 그 관장님의 고용승계 문제하고 그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모두 다 복지관을 떠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운영을 맡은 기관이 이제 철수하겠다라고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이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배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민간 이탁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생각보다 열악하다. 많은 시민들은 10이나 12 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봤을 때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례가 저희 부산시에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을 민간이탁 기간에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사무에 민간이탁에 관한 법률안이 그 재상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그 가장 마지막 실태조사인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 민간이탁이 차지한 부분이 60% 정도 되더라. 라고 하면 이제 지역에서의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상황이 어떤지를 밝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산시의 민간이탁 기간의 현황은 어떤가, 몇 개의 기간에 몇 개의 사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형별로는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기본적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고용유지, 노동조건 없이 고용유지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저희가 찾아보았고, 두 번째는 생활임금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 대상자들이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지,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 실태를 통해서 조례든 어떤 형태로든 나은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생활임금. 그래서 2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이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정리된 내용이 생활임금 부분이어서 생활임금을 보시면 부산시 생활임금이 이제 꾸준히 많아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018년에는 생활임금 시급으로 8,448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341원입니다. 여기 이제 적용 규모를 보면 최초 19명에서 지금 2,300명 정도까지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점점 이런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 수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실제 저희 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구분별로도 지도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희 부산광역시 16개의 구분 중에 지금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생활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연제구와 사업은 내년에 시행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임금들이 시의 생활임금뿐만 아니라 부근에서도 생활임금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3장, 4장 발제를 맡은 사무국장 정영주입니다. 저희 3장에서는 민간위탁 기관 운영 및 고용 실태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개요를 보시면 부산시 민간위탁 기관 및 시설의 고용 및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하였고요. 이 기간조사표를 만들어서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 담당관의 주무관이 각 부서로 연락해서 조사표를 좀 취합을 했고요. 이것을 저희 센터가 전달받은 내용을 다시 기관에 재확인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시 위탁 사무가 171개, 202개 기관이었습니다. 이 202개 기관 전체에 배포를 했고요. 이것을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약 3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3장에서 나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 152개 위탁기관, 2163명 종사자 현황이 취합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 171개, 202개 기관 중에 152개 기관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시설형, 사무형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싶으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개념을 정리를 하면은요, 시설형 위탁이라고 하면 부산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부산시가 임차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기간에 그렇게 해서 운영 및 그때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시설형 위탁이라고 하고요. 사무형 위탁은 부산시의 사무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 소유 내지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한다. 이것이 사무형 위탁이라고 명합니다. 수익 창출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예산 지원이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152개 기관 중에 위탁 유형이 시설형인 곳이 81곳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사무형 65곳, 수익형 6곳이었고요. 재원으로 따지면 국시비 매칭 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액 시비가 46곳, 그리고 기타 자부담 등이 28곳, 국시비 자부담이 9곳, 시비 자부담이 5곳, 그리고 전액 국비가 1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액 국비가 1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액 국비의 어떤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바라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뭐가 조금 잘 안 됩니다. 예, 표가 너무 많죠. 예, 표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연간 예상 비중을 보니까 인건비로 약 57.8%, 사업비로 33%, 기타 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신에 외부 예산되어져 있는 것은 별도 사업 용역으로 받은 외부 예산은 인건비는 17.5%, 사업비가 73.5%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대부분 사업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에 따라서 시비 전액 기간하고 시비와 국비가 매칭되는 곳의 고충이 조금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 1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지만요. 국시비 매칭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올리면 국비도 같이 따라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국을 모두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매우 커져서 이게 실행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건비 비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비 전체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좀 드문 현실이죠.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야 되는 상승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고정되어져 있으면 사실은 사업비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시와 협약을 맺을 때부터의 그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뭐 5호봉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낮춰서 3호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비 가이드라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르게 적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법인이 바뀔 때마다 임금을 낮춰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FGI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예. 민간위탁기관 고용인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163명에 대한 종사자가 나와져 있는데요. 남성 638명, 여성 1,530명 해서 사실은 30% 70% 그래서 성인 10명 중 7명이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64.7%, 직접고용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30.5%, 간접고용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3%입니다. 실제로 이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나중에 임금으로 넘어가면 임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취약성을 보여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또 남녀로 비교해서 또 이것을 찾아보면은요. 사실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이 29.8% 그리고 여성이 34%로 조금 나타나서 남성의 고용 안정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부산시 민간위탁기관에 보조 인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종사자 2,163명 중에서는 12.6% 그래서 273명 정도가 지금 보조 인력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기타 사업으로 조금 나타나져 있고 그 외로 사회복무요원이 15.8%, 공공근로가 8.4%,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단 인력이 8.1% 정도 순으로 조금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위탁사무 수탁기간을 봤더니 평균 7.3년으로 나타났고요. 수탁 및 위탁 횟수로 보면 평균 3.6회, 그리고 첫 수탁하고 두 번째 수탁인 기간이 5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종사자 수는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72.5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예, 시설형 같은 경우에는 8명 순으로 조금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면접 조사를 통해 또 확인한 결과들을 보면 사실은 수탁 횟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수탁 기간에 대한 종사자들의 중속도가 일정 정도 또 높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 기간에서 일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받은 사무를 하는 기간으로 뭐 옮겨서 일하는 경우나 이게 같이 일하는 경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실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인사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재위탁시 고용승계 여부 규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예, 전용 고용승계한다 115곳으로 가장 높았고요. 부분 고용승계, 고용승계하지 않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어볼 때 전용 고용승계의 기준을 인력 80% 이상이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전원 고용 승계라고 하는 것이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에 대한 전체 고용 승계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어본 질문 자체가 전원 고용 승계를 80%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92.7% 이렇게 조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진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재위탁시 고용 승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고용을 승계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하나는 재위탁할 때 고용 조건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고용이 유지되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면접조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저하된 상태에서 요구에 의해서 고용이 승계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였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노동관리센터가 만들어지자마자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부산시의 주무관의 공문 한 장으로 사실은 고용의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관리감독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후에 이런 고용과 관련한 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위탁시 직원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 역시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인정이 60% 정도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라고 하니까 이 관련 분야를 어디로 둘 것인가, 이 문제가 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면접 조사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계약을 하면서 경력 인정 없이 1년차로 새롭게 계약하는 경우들도 좀 발생을 했고요. 관련 경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기준을 가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타 수당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명절 수당이었습니다. 75%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심식 때 61.1%, 기타 수당 60.4%, 가족 수당 36.1%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요. 연월차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21.5%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휴가로 다 쓰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기간 5곳 중에서 한 곳은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기결점은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 민간위탁 기관의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수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면접조사이든 저희들 실제조사에서도 조금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법정수당인 부분들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의 과제로 좀 남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임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산시 민간위탁 조사표를 해서 사실은 기관 담당자들이 생활임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체크를 한 것하고 뒤에 저희가 조사표에서 나왔듯이 생활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요. 이것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생활임금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준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어쨌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생활임금액을 지급을 한다면 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조사는 이 담당자들이 적은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요, 실제 생활임금 미달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157명 정도로 해서 사실 21.4% 5명 중 1명꼴이 생활임금 미달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제 그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 대부분이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라고 했지만 퇴직금 미지급이 3.3%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지휘감독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성보 제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보면은요, 이거는 법정으로도 다 이게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지도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있는 곳, 보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순으로 조금 나타났고요.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시노동자 3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없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3장을 끝내면서 저희들이 어쨌든 법정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부산시의 관리감독이 조금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법정 지급 수단과 관련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장은 정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임금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임금과 관련해서는 146개 기관 2013명의 임금 현황을 조금 확보를 했고, 저희들의 병원일 경우에는 의사 및 약사를 조금 제외를 했어요. 임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 응답된 2002호로 조금 확정을 해서 조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사자의 속성과 관련해서는요, 여성이 역시 74.6% 정도 3분의 2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정규직, 무기계약직도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평균 4.3년으로 나타났고요. 민간위탁 계약기간 특성상 짧은 격편에 조금 속하고 3년 미만 종사자가 54.8%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전에 임금 구성부터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통상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조금 나눴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기본급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리고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소정근로시간 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본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통상임금성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기적, 일률적, 보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인데요. 예를 들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가족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통상적 수당에 해당할 거고요. 누구나가 똑같이 받는 부분들을 통상임금성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고정상여 월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여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인 소송이 있었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정상여금이 거진 없어요. 대부분이 명절상여금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상여금인 추석 설상여금을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는 각 기관에 확인을 해서 시급 산정을 할 때 오버타임 산정을 할 때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등등으로 조금 확인한 결과 이걸 통상임금으로 넣는지 안 넣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것을 월할시켜가지고 임금으로 좀 포함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액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통상임금에다가 비통상수당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가족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이것도 월화를 해서 집어넣은 것 하고요. 상여금과 관련해서 사실 추석설 상여금은 비통상수당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만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기관이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거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도 집어넣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여는 정액급여에 추가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임금총액은 월급여에다가 특별급여라고 하는 것 있죠. 그래서 연말에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정말 극소수로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또 하나는 특히나 이제 그 수익 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수익을 창출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추석 상여금을 받는 곳이 있고 못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특별급여로 넣어서 조금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임금 현황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부산시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 총액은 242만 7천 원 정도였고요. 월급여가 241만 6천 원, 정액급여가 233만 2천 원, 통상임금이 225만 3천 원, 기본급이 203만 2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저희들의 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의 특성은 기본급이 대부분 주를 이루는 이런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기본급의 임금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임금이 굉장히 낮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급으로 조금 나눠가지고 비교를 했고요. 그랬을 때 부산의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더 낮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별 종사자 임금 현황을 조금 찾아봤고요. 그랬을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52만 9천 원 정도 많은 것으로 조금 나타났고요. 시급 기준으로 보면 2,364원 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임금으로 보면 35세에서 55세 미만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55세 이상 35세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바라보면 실제 이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다만 기간제와는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특성을 좀 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무기계약직이 조금 더 낮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기본급 비중은 정규직이 높았어요. 그런데 수당의 형태로 해서 무기계약직이 일정 정도 보충이 되는 형태를 좀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 재원으로 보면 전액 시비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른 순으로 전액 국비 그리고 국시비 매칭 순으로 조금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종사자 임금 현황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이잖아요. 예, 종사자 직종별 통상시급을 보면 사무관리 기획공보행정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왜 가장 높을까라고 봤을 때 실제 일정 정도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순으로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낮은 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타 전문 강사나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통상 시급으로 보면 이들은 대부분이 생활임금에 못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직종들을 중심으로 조금 봐보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별 임금 격차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격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참조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고민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시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적용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2018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부산시 소속 노동자로 시작해서 2019년에는 공공기관까지, 그리고 2020년에는 시 위탁 사무노동자, 2021년에는 수탁기관 노동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대상이 생활임금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021년 2월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그리고 12전액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는 분명하게 이행 대상자가, 생활임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시비 매칭과 관련해서는 어떠하냐라고 봤더니 생활임금 조례에서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위상을 받고 있거나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임금 대상자로 포함시켜서 국시비 매칭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포함해 넣어서 이 수치를 좀 대상자로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민간위탁 기간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를 제출한 2,200명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10명 중 4명이 생활임금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임금 대상을 일단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위탁 유형이 수익형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임금 재원이 전액 국비인 경우, 국시비 배칭인 경우, 기타 자부담인 경우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봤을 때는 1,076명 중에 생활임금 이상인 사람은 769명, 미달인 사람은 307명, 이렇게 봤을 때는 28.5%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10명 중 3명이 생활임금에 미달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전체 총계로 보게 되니까 부산시 생활임금
대상자인가 대상자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 생활임금 미달자의 특성은 여성일수록,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경우, 정규직인 경우에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근속이 짧을수록, 임금 재원이 기타일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그리고 위탁 유형이 시설형일수록 생활임금 미달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임금 대상자를 보더라도 정규직인 경우에도 74.3%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정규직 임금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임금 적용을 2022년부터는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자 뭐 이런 계획들도 사실은 있었는데, 부산시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국시비 매칭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만을 보더라도 생활임금 미달자가 이렇게 많을진데, 실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 미달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먼저 조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면서 기관과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생활임금을 적용을 못 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활임금이 통상시급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잔업인가 오버타임이나 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통상시급을 계산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규직과 관련해서도 임금이 너무나도 낮은 상황이고, 이것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민간 영역까지 확대 적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위탁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접 고용 노동자, 간접 고용 노동자, 이게 어디하고의 매칭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런 소외된 부분들을 좀 없애나가는 것부터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올려준대요. 그렇다고 매년 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고용이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임금 인상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부산시 주무관이 계속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쓰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기관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부산시의 지침이 분명하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조사들도 좀 면밀하게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조금 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임금 재원이 국비 10위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말 가이드라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연월차 수당이나 연장근무 수당 이런 부분들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대책이 필요한 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계속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통상임금과 관련되어서 뭐가 통상임금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분명한 교육들, 그리고 무엇을 지급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교육들이 조금
부산시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운영비 사업비 비율 확정에 대한 문제이든 아니면 이게 임금이 오른 만큼, 적어도 오른 만큼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영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다음에 전현주 실장님께서 하실 때 15분이 22페이지 가야 되는데 15분이더라고요. 최대한 좀 줄여주세요. 앞에 사무국장님 잘못이네요. 예, 말씀해주세요. 네, 발제를 맡은 전효주입니다. 저희가 부산지역 민간이탄 노동자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내용입니다. 민간이탄은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행정기관의 공공영역 사무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맡겨서 수탁기관 및 수탁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의 하나를 말합니다. 특히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위탁 기관 사무 변경 및 계약 종료로 인해서 민간위탁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고용 승계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함을 보임은 물론이고 위탁기관이 정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본 조사는 앞에 이제 기관 조사를 보충하고 또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파악해서 정책 재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사는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기간 동안 부산시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720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그 다음에 고용 및 근무 속성, 직장생활과 노동환경,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 희망사항 및 정책 요구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25.8%, 여성 73.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연령은 35세 미만이 가장 많고, 그다음 35세 이상 55세 미만, 그리고 55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 그 다음에 2, 3년제 대학 졸업, 고졸 이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무 지역의 경우에는 연제구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 진구, 사상구, 해운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위탁 분야별 응답 비율은 사회복지 부분이 가장 많고, 문화체육관광, 보건, 교육, 일반공공행정의 순입니다. 성별간 직종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이상의 직종 중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사회복지사, 기타 사회복지직, 간호사, 간호종사, 상담사, 사무관리, 기획홍보 행정직, 돌봄직, 영양사의 비중이 훨씬 높고 고용 형태는 비정규 형태 비율이 높습니다. 직책별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은 사원급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직종별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영양사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고 시설관리, 환경미화직, 상담사, 기타 사회복지직의 순으로 정규직 비중이 낮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 수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민간위탁 분야별 직원 규모를 살펴보면은 인도수 10명 이상의 민간위탁 분야 중에 보건부문과 문화체육관광부문 직원 규모 비중이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관에서 일한 평균 근무기간은 5년이며 비율을 살펴보면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리고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미만, 10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자는 여성, 35세 미만, 사원급, 용역, 기간제 응답자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직단은 여성, 정규직,
기간제, 돌봄직, 기타 사회복지직, 시설관리, 환경미화직 응답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돌봄직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응답자의 평균 통상임금은 251.4만 원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 2, 3년제 대학 졸업자, 비정규직 단시간, 기간제의 통상임금이 낮았습니다. 직종별 통상임금을 살펴보면은 영양사와 돌봄직, 상담사의 통상임금은 낮고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문기술직, 사회복지사의 통상임금은 높았습니다. 여성 5인 미만 직원 규모,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 단시간, 비정규직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의 휴게 공간 없음 비중이 높았습니다. 휴게 공간이 없는 정규직 노동자도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빈부수 10명 이상인 민간위탁 분야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휴게 공간 없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4%,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30.7%입니다. 특히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함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지만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90.4%를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도 부합을 하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는 정규직 단시간 노동자를 제외한 283명의 응답자가 답했으며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비중이 커 대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성과와 업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일하는 기관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4%,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를 나타냈습니다. 직책이 낮을수록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고용 형태별로는 용역과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가, 직종별로는 상담사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43.5%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앞에 3장의 기관조사와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설치되어 있으나 유명무실에서 노동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설치되지 않은 한 사업장에서 여러 응답자가 답해서 없음 비율을 올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추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는 기관에서 가장 많이 당한 부당한 경험은 추가로 일을 했음에도 연장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것, 다음으로 업무 외에 일을 지시받아 한 것, 그리고 관리자의 지시로 휴가를 쓰지 못한 것, 그리고 임금이 체불된 것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업무 외에 일을 지시받아 한 경험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타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았습니다. 업무 중에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묻는 문항에는 366명이 응답했고 참았다 84.2%는 답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를 제기했다 기타 등등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서 그 민간인권 노동자들은 소극적으로 부당한 경험을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재수탁 시에 자신의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 문항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아니다보다 3배 이상 많았지만 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 시에 자신의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 문항에는 그렇다는 비율이 현 수탁 승계 긍정보다 떨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 규모별로 살펴보면은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기간의 노동자들은 수탁기간 변경 시에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을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 이내에 이직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항에 있다는 응답이 29.4%, 10명 중에 3명꼴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 의사가 높습니다. 이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는 문항에 247명이 응답했고 낮은 임금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불안정한 고용, 업무 환경,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응답자들은 부산시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 중 여성 35세 이상 55세 미만
사원급, 돌봄직, 영양사 직종이 상대적으로 생활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난 1년에 비해 고용이 안정되거나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문항에는 35%가량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고용 안정 및 처우에 대한 개선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선택을 살펴보면은 정규직 단시간 용역을 제외하고 기타 기간제 형태의 응답자가 전년 대비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직종별로는 영양사, 돌봄직, 기타 사회복지직이 전년 대비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재 일하는 기관에서 시행 중인 복지제도를 모두 선택하라는 문항에서는 전체 703명이 평균 3.8개꼴로 응답을 했고 명절 수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명절 선물, 가족 수당, 점심 1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도서 구입비, 사내 동호비 지원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해서 문화생활 관련 복지제도 비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회사 노동자 직장생활 만족도는 전체 평균 54.2점입니다. 여성 35세 미만, 사원급, 비정규직 단시간, 기타 사회복지직 응답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임금 수준과 인사승진 만족도가 가장 낮고 직장 내 성평등과 노동시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35세 미만은 노동시간과 조직 문화, 업무 공간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집니다. 특히 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타 사회복지직이 전 영역 만족도가 낮은 가운데 영양사의 임금 수준, 고용 형태 만족도가 타 직종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는 기관에 가장 시행되기를 희망하는 복지제도는 학위 휴가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점심 10대, 복리후생비, 복지 포인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단시간 응답자의 희망복지제도는 점심 10대가 높았고요. 그리고 기간제 응답자는 학위 휴가비, 점심 10대 복지 포인트, 복리후생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동체육 지도사는 비율이 남성 비율이 높은데 자녀 학자금 지원, 복지 포인트 명절 수당 순이었고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명절 수당과 함께 장기 재직 휴직 제도를 희망복지 제도로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점심 10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은 임금 상승이며 다음으로 복지제도 마련, 고용 불안정성 해소,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이변으로 인원 보충, 통보만의 충분한 설명, 그리고 성과급 지급, 상여금 지급, 공평한 급여 테이블, 위탁 기관의 갑질 근절, 그리고 조직 문화 개선, 인종차별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시행되길 가장 희망하는 정책은 복지제도 표준지침 마련이고 다음으로 민간위탁 인사규정 및 임금체계 표준지침 마련,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직영화, 기타, 그리고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승계 의무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의견에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고 그 밖에 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미수탁기관의 관계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 부사시 민간급 노동자는 소규모 기관의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정규, 고용 형태, 그리고 돌봄직, 영양사,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직이 더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만연해 있고 그리고 업무 중 당한 부당한 경험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나 이직 사유를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임금 수준, 인사승진, 복지제도에 있어서 불만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임금 상승 복지제도 마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희 팀장님 마무리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6장은 이제 재연이 되겠습니다. 재연은 이제
지적 토론자들이 더 많이 해주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고용승계가 될 때 완전한 고용승계, 노동 조건의 저하가 없이 승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조례나 이런 개정들을 통해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생활임금이 지금 적용되지 못하는 그 적용 대상인데 생활임금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적용해 갈 건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발표 내용에서 보셨듯이 그 민간위탁 그 종사자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제 처우 문제,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생활임금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노동교육이나 노무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언을 내어놨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동교육센터에 계신 분들도 이 민간기관 수탁기관 이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실태조사가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실태조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발제문을 준비하시느라 되게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발제하신 내용들이 이대로 5분 사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생활임금위원회 조례할 때, 생활임금 심의할 때 자료가 있는데, 그 사실 민간위탁 사무기간 이 현황파악이 있는데요. 수탁기간 고유적 사무종사자 현황파악이 불가하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수탁법인 내지 기관의 독립적 운영상에 대한 부분을 자료 제출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아마 이런 때문에 아마 자료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이 실태조사는 상당히 이제 이후에 우리 부산시가 다 가야 할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종사자를 추구해서 아마 큰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발제를 마치고, 지금 이 3시 6분이니까, 3시 20분까지. 누구 기다요? 더우니까. 3시 20분까지, 3시 20분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포스트잇 하나 줄 테니까 저기에 붙여주시면 우리 토론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지를 미리 좀 포스트잇을 해가지고 질의 양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